네,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을 준비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고민이 있죠. 바로 서강대냐, 성균관대냐. 두 학교 다 정말 좋은 곳이지만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아주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이 두 학교가 학생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그 차이를 제대로 파헤쳐서 여러분께 딱 맞는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서강대는 성장 가능성, 그리고 성균관대는 탐구 역량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어때요? 들어보면 그냥 비슷한 말 아닌가 싶죠?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발전한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근데요, 바로 이 지점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이름만 다른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건지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서강대학교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서강대가 찾는 인재상 키워드는 바로 융합적으로 성장하는 인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평가 요소랑 비율을 보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가장 큰 비중은 역시 학업 역량, 무려 50%로 절반을 차지하죠. 이건 기본이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성장 가능성, 30%입니다. 이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성적만큼이나 이 학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 이 잠재력을 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럼 이 용어들을 하나씩 좀 까볼게요. 먼저 학업 역량. 이건 그냥 성적표가 아닙니다. 궁금한 걸 깊게 파고드는 힘, 그리고 서로 다른 지식을 막 연결하는 융합 능력까지 다 봐요. 공동체 역량은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이나 협업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장 가능성은 뭐냐? 바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밀어붙이는 자기주도성, 그리고 이것저것 겁 없이 도전해보는 개방성, 이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대체 뭐냐고요? 이게 그냥 이 친구 앞으로 잘할 것 같네? 이런 막연한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포인트는 증명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딱 세우고 그걸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과목에도 도전해보고 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그 과정 자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생부가 말 그대로 한 편의 성장 드라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서강대 정리해볼까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전문가? 물론 좋죠. 하지만 서강대는 그것보다는 탄탄한 기본 실력 위에서 이것저것 호기심을 갖고 여러 지식을 연결할 줄 아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키워드는 바로 균형 잡힌 성장.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무대를 바꿔서 성균관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서강대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거예요. 성균관대가 찾는 학생은 바로 깊이 있는 탐구형 인재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서강대랑 완전 다르죠? 성균관대는 학업 역량 40%, 그리고 탐구 역량이 40%. 거의 동급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 모양새죠? 이건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만큼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걸 중요하게 본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성균관대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성균관대가 말하는 탐구 역량은 뭘까요? 이건 그냥 저거 신기하네? 이런 수준의 호기심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꽂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관련된 심화 과목을 일부러 찾아 듣고 밤새워서 탐구 보고서를 써보고 동아리에서도 그것만 파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바로 여러분의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입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학업과 탐구,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합쳐서 80%잖아요. 나머지 20% 잠재 역량도 물론 보지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진짜 승부처는 결국 이 두 가지 역량이 얼마나 시너지를 내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성균관대 탐구형 전용에서 만약에 동점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뭘로 순위를 가릴까요? 놀랍게도 내신 성적보다 탐구 역량을 먼저 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성균관대가 얼마나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그냥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 자기 분야에 미친 덕후를 더 원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대학을 제대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 양쪽의 평가 요소를 이렇게 정면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학생부가 어디에 더 강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이 표 하나로 사실상 오늘 얘기는 거의 다 정리됩니다. 왼쪽 서강대를 보면 학업 역량 50%가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성장 가능성이 뒤를 받쳐주는 형태죠. 반면에 오른쪽 성균관대는 어때요?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두 개의 엔진이 쌍으로 돌아가는 강력한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왼쪽에 가깝나요? 오른쪽에 가깝나요?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서강대는 너의 성장은 얼마나 넓고 균형 잡혀 있니? 이걸 묻는 거고요. 성균관대는 너는 무엇에 얼마나 깊이 미쳐봤니?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생부는 넓이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깊이의 이야기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디를 써야 할까? 최종 지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내 학생부는 성적 말고도 다양한 활동으로 꽉 찬 성장 스토리인가? 그렇다면 서강대 쪽이 유리할 수 있고요. 둘째, 아니다. 나는 특정 분야 하나에 대한 탐구 과정으로 승부 볼 수 있다? 그럼 성균관대입니다. 셋째, 나는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가 내 장점이다? 다시 서강대.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나보고 너 진짜 그 분야 덕후다 이런 말 한 적 있다? 그럼 무조건 성균관대죠. 어떤가요? 답이 좀 보이시나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나라는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대학의 인재상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매력이 없죠. 그게 아니라 나의 이런 엄청난 강점을 알아봐줄 대학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선택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써내려온 그 특별한 이야기를 가장 귀 기울여 들어줄 대학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제 분석이 그 답을 찾는 데 좋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